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민선입니다. 오늘은 기억력 저하의 원인 세대별로 차이가 있다. 어떤 거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될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20대만큼의 기억력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이 젊은이들과 연세 드신 분의 원인이 좀 차이가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어 이상이 없는 사람부터 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억력 저하가 이런 병이었다 하는 것까지 다양한 것들을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렇게 되는 데에는 국가 검진이나 여러 가지 저희 우리나라에서의 의료 시스템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쉬운 면, 이런 것들이 하나 축복이고, 또 저희가 가정의학과 의사로서 별별까지 증상을 가지고 다 보고 있다는 거, 그런 거로 인해서 어 이전에 별로 얘기 드리지 않던 다양한 얘기를 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사실은 이제 기억력이 떨어져요 하면은 연세 드신 분이나 적어도 중년 이상의 분들은 대부분 치매부터 걱정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치매라고 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안 좋은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 이런 것들이 뇌에 침착하면서 정상적인 신경세포가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그런 나쁜 단백질은 사실 한 20대부터 뇌에서 발견되기 시작한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력 이런 것이 잘 유지되게 되는 그 이유는 지속적으로 얘기 드린 것처럼 심장에서부터 혈관을 통해서 모든 혈액의 다양한 요소들이 가고 있어서 뇌에 있는 나쁜 게 생긴 것들도 다 걷어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과정에서 가장 힘든 장기가 아마도 뇌가 아닐까 싶어요. 일반적으로 혈관이 나빠지거나 심장이 힘들어지면 말초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손가락, 발가락, 그다음에 뇌의 머리끝, 이 부분이 가장 피가 가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발가락만 해도 중력의 영향으로 피가 가기가 좀 더 뇌로 가기보다 쉽죠. 근데 이제 뇌는 사실은 가장 혈액이 올라가기 어려운 구석이라서 사실은 연세 드시고 안 좋은, 기능적으로 가장 안 좋기 쉬운 장기가 어디냐 하면 사실은 뇌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죠.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심장에서 모든 장기로 힘을 보내주는데 첫 번째로는 힘을 만드는데 가장 원초적으로 작동하는 게 사실은 먹는 거에서 오는 에너지고요.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잘 뿌려주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감정적으로 좋지 않으면 혈관을 조여서 혈액이 못 올라가게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고, 흡연이나 음주는 다 나쁜 거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많이 배우셨다시피 예전에는 한두 잔의 음주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사실 한두 잔의 음주도 대부분의 장기의 암이나 뇌기능 이상 이런 거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기는 하죠. 그래서 이제 음주 조금 하시기도 조금 나이 들면서 불편해지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나이가 들면서 사실 저도 자주 건망증이 생겨서 기억력이 떨어져서 문제가 되는 거를 겪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여자들은 한 55세 이후부터는 모든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고요. 남성분들은 한 60, 65세 정도부터는 확실히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억력 감퇴랑 치매랑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선 첫 번째로는 원래 타고난 게 아니라는 거, 치매의 특징에 있어서 타고난 게 아니고 후천적으로 생겼고 점차 진행한다는 게 큰 특징 중에 하나고, 무엇보다도 건망증하고 치매하고 헷갈리게 되는 그 이유는 치매도 기억력 장애가 초기 증상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전 시간에도 이제 치매와 관련된 거를 많이 들으셨는데 보면은 치매인 경우에 있어서는 단순히 기억력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선은 계산 능력 이런 게 떨어져요. 원래 학교 다니는 게 이런 게 좀 가방끈이 짧으셔서 좀 더 계산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원래 계산 능력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남아 있어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게 사실은 치매가 아닌 건망증, 정상적인 노화에 따른
기억력 저하 뭐 이런 거를 감별하는 데 가장 큰 요인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연세가 드시면 말이 좀 더 이렇게 심플하게 한 단어로 말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잘 몰라서 이렇게 길게 늘려서 말하실 때가 있기는 하지만 언어 능력 자체가 아주 떨어지진 않거든요. 어떨 때는 플루언트하게 잘 되고 어떨 때는 체력이 떨어져서 조금 떨어지고 이렇게 되어 있지 항상 그게 떨어지거나 다운힐 코스를 가지를 않습니다. 근데 치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속적으로 언어 능력이나 또 이 길을 좀 잘 잃는다든가 흔히 배회 증상이라고 하듯이 문 밖으로 나가서 집을 찾지 못하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판단력 같은 것들이 다 이상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기억력 장애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기도 하고 사실 이런 기억력 장애가 확실히 나타나기 전부터 나타나는 게 냄새를 못 맡는 거, 그다음에 또 귀 청각 장애가 생기는 거, 또 렘 수면 장애라서 해서 이제 아주 깊은 잠 이외에 이제 깨기 전에 잠이죠. 그때 이제 몸은 움직이지 못하지만 눈이나 모든 이 심장이나 이런 거는 빠르게 깨기 전의 상태인 때 이때 행동 장애가 나타나서 여기저기 벽을 친다든가 또 이 잠꼬대를 심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먼저 나타나고 치매로 가기 전에 나타나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90% 이상 치매예요. 하는 그 증상은 렘수면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렘수면 때 행동 장애가 나타난다든가 소리 지른다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렘수면 사실은 주무시기 깨기 바로 직전에 많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치매와 관련돼서 안 좋은 단백질을 없애는 그런 과정은 깊은 수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10시쯤 자게 된다면 뭐 2시나 이때까지 수면에 2시, 3시 이런 때까지의 수면이 깊은 수면이 잘 유지되면 안 좋은 단백을 잘 없앨 것으로 생각되고요. 또 이런 잠에 있어서 마지막 한 2-3시간 렘 수면이 조금 더 많을 때 이제 조금 더 번잡스러운 잠을 주무시게 되는 그런 것들이 특징이겠습니다. 치매와 기억력 감퇴의 이제 차이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얼마 전에 휴대폰을 장롱 속에다 두고서는 못 찾아갖고 거의 살 뻔했거든요. 이제 다니는데 다 전화 걸어보고 거의 살 뻔했는데 이제 대부분 한 50대 이상 또 50대 이상이 아니고 30-40대라고 하더라도 너무 하는 일이 나서 뇌 속에 용량이 좀 모자랄 때 같을 때 이럴 때는 휴대폰 잊어버리는 거 또 사람 이름 3글자 중에 성만 기억난다든가 또 박민선인데 박민 누구라든가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나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이제 병원 가는 날짜나 어르신들은 사실 자연스럽게 매일매일의 날짜 또 요일 이런 거는 모르시기 쉬워요. 이제 다음날 꼭 뭐 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치매를 보는 설문이 몇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거기 있는 것 중에서 조금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뭐 만약에 연도를 모르신다 그럼 조금 곤란하시겠지만 또 달도 아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거는 모르시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병원의 층수라든가 여기가 몇 층이에요 이런 거는 당연히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저희도 헷갈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점수를 볼 때 조금 감안해서 그런 부분 조금 치워버리고 보기도 하고요. 또 학력 같은 게 좀 떨어지는 경우에는 백이나 이런 거 중간중간 조금 어려운 순간은 잘 못하신다고 하더라도 원래 젊었을 때도 그런 거 잘 못하실 수 있어서 그래서 별 문제 아닌 걸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삼천리강산을 거꾸로 하라는 거를 이제 치매 검사 도구 중에 하나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젊은 친구들도 갑자기 삼천리강산 시키고 거꾸로 얘기해봐라 그러면은 예측하지 못하면 조금 당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당황하고 조금 어려우면 나 몰라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는 때가 있어서 그런 설문이나 이런 거에는 이제 그 부분은 크게 신경을 좀 덜 쓰셔도 되지 않을까 하고요. 나이가 들면서의 기억력 감퇴는 근본적으로는 생각의 속도도 느려지고 또 잊어버리고 하는 것이 이제 비정상적인 과정은 아니라는 거. 그런데 이제 어떤 때는 기억이 나고 어떨 때는 좀 기억력이 떨어지고 이런 게 일상이지 항상 좀
이전에 비해서 기억이 지나치게 안 난다. 그러면 그거는 좀 이상한 거고요. 거기서 점점 더 나빠진다. 그러면 좀 더 이상한 거죠. 마치 그런 거랑 똑같아요. 신호등 앞에 섰는데 내가 이제 체력이 멀쩡할 때는 그거를 빨리 뛰어갈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들고 뛰어가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 내가 조금 힘이 들다 그러면은 다음에 넘어가지 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똑같은 정도의 기억력 감퇴가 아니라 어느 날은 좀 괜찮고 어느 날은 또 좀 안 좋고 이런 과정이 겪어진다는 게 조금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에 따른 건망증을 이제 세세하게 좀 생각해 보면 이제 정확하게 어떤 사건 누구랑 싸웠는데 어디 무슨 얘기를 했고 이런 것들은 잊어버릴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 이런 거는 안 잊어버린다는 거죠. 이런 것이 나이에 따른 건망증이고요. 가장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거냐면 어저께 어디 뭘 먹으러 갔잖아 했는데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왜 지하철 타고 누구랑 같이 갔잖아. 그러면 뭐 먹으러 갔지 하고 기억을 하신다면 그건 치매가 아니고 건망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계산 능력이나 언어 능력 이런 것들이 유지되면 별 문제 없고요. 그리고 오늘 환자도 그랬는데 심혈관 질환으로 스텐트를 2개 박으신 분이었는데요. 뇌 영상에서 MRI에서 뇌 실질 조직이 조금 위축되고 저희가 기능하는 곳이 좀 작아져서 이제 그 검진을 하신 선생님이 신경과를 한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했다고 해요. 근데 뇌 조직이 조금 적어지고 이런 거는 꽤 많이 보이는 그런 사인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에 비해서 이분의 기억력 장애가 얼마나 심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치매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특징적인 게 환자 자신은 기억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기억력 장애 병적인 부분, 치매에 해당하는 그런 증상입니다. 보통은 이 어르신들이 자신이 기억이 좀 떨어지는 걸 아시기 때문에 자꾸 그거 걱정하시고 불안해지시면서 더 기억을 못 하시고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기억력 장애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병적인 기억력 장애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이에 따른 건망증에 있어서 보통 한 50, 60 이상의 나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대부분 일시적인 체력 저하가 원인이에요. 그래서 체력 저하라고 하면 제가 이제 매일매일 수도 없이 먹는 거 움직이는 거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열량이 들어가는 것보다 나가는 게 너무 많았을 때 체력이 다운된다 하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랬는데 저희가 중시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만약에 내가 운동을 하거나 앞으로 회의를 하거나 중요한 일이 있어. 그러면 그 전에 2끼부터 드시는 거를 어느 정도는 좀 잘 챙겨 드시면 그 결정적인 회의 시간이나 이런 데 기억력이 떨어지지 않고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보면 그 전날 뭐 임영웅의 콘서트를 다녀왔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평상시보다 굉장히 집중도 많이 하시고 활동도 조금 늘은 날이거든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부터 일어났을 때 뭐라도 먹고 시작하시고 이 조금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 싫지만 뭔가 먹는 거 이런 걸 좀 챙기셔야 될 텐데 그때 조금 늦게 일어나시고 아침 겸 점심을 가볍게 드시고 그다음에 완전히 지치는 순간이 생기는 거죠. 그럼 뭐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거든요. 지치면 몸에 있는 지방을 너무 많이 깼으면 케톤이 생기면서 식욕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지치면 어르신들은 식욕이 없어져요. 그래서 식욕이 없어지니까 나는 음식을 안 먹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 안 드셨다고 그러면서 점점 더 식욕이 없어지고 체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만약에 늦게 일어나시고 조금 가볍게 식사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중간에 단 음식이라도 조금 드시고 생각이 없으시면 잠깐 나가서 식사를 좀 탕류라든가 삼계탕이라든가 이런 조금만 먹어도 열량이 좀 높은 것들을 드시면 소화하기가 좀 편하고 그런 것들을 드시면 다시 원 사이클로 가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나이가 들면 치매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 퇴행성 신경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1번이 함께 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는 것도 함께 노는 시간을 가지고요. 또 운동도 가급적 함께하는 운동이었으면 좋겠고 식사도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소리냐 하면
노는 거 중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드놀이 하는 거 보이죠? 외국인들이 지금 차를 놓고 카드놀이를 하고 있어요. 이 누군가 한두 명의 친구가 더 생기면 치매 위험이 30% 준다고 알려져 있고요. 혼자 생활하시는 분일수록 치매 위험이 좀 더 높겠죠. 뇌에 자극이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누군가 같이 만나고 집에 오고 이런 일이 생기면 상대적으로 치매 발병 위험이 15% 정도 준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젊은 사람들도 상대적으로 60대 정도, 65세 이 정도의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장년에 해당하는 초기 분들도 정년 퇴임이 되면서 할 일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할 일이 없어지면 목표의식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다운되고 체력이 떨어지는 순간이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순간, 지치는 순간이 오기 쉽습니다. 일로 이렇게 무리하지 않은 상태의 일로 일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항상 그런 기회가 오는 거는 아니니까요. 가급적 이 1년의 계획이라든가 이번 한 달의 계획 또 이번 일주일의 계획 내일은 뭐 할 거 어떤 옷을 입을까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이제 어떤 목표의식만 가져도 훨씬 텐션을 잘 잡게 되기 때문에 기억력이나 이런 거 유지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그다음에 함께 노는 거, 함께 운동하는 거는 운동 사실은 요새 같이 운동하시는 구기 종목 이런 거 많이 하시긴 하는데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상대편이 좀 없어지면서 불편해지시기도 하고요. 조금 어르신들이 서로 이제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한 50대부터 컵스처럼 같이 모여서 기구를 가지고 하는 운동이 있거든요. 이제 조금 힘들지 않은 형태로 노인들끼리 같이 하실 수 있는 한 대여섯 명이 같이 하실 수 있는 운동을 하시면 1시간 한다고 할 때 한 15분씩 돌아가시면서 한다든가 이럴 때 힘들면 바깥으로 빠져나오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또 계속 하시면 되니까 40, 50대부터 함께하는 운동을 시작하시는 게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6, 70대 70대 초반까지 이런 운동을 시작을 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진료실에서도 68세 여성분이 컵스를 시작하시면서 체중도 빠지고 근육도 늘고 활력도 좋아지고 굉장히 좋아지셨거든요. 같이 웃고 같이 떠들고 하는 사람이 생기시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어르신들이 연세 드시면 화투 같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바닥에 앉아서 하시지 말고 탁자에 앉아서 하신다면 아주 장기간 하시지 않는다면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시간에 함께 얘기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하면서 떠들고 놀고 웃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웃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감정 컨트롤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엄마한테도 권하는 그런 방법인데 88 되시는데 이제 일기 쓰는 거요.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세요. 혼자 계시고 테레비 보는 시간이 늘어서요. 혼자 계시니까요. 테레비 보는 시간이 늘면 늘수록 치매가 생길 위험이 증가하신다는 거 아시잖아요. 아무래도 패시브 하니까. 그래서 일기를 쓰라고도 하고 책 읽는 건 별로 좋아하시지 않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갔다 오시는 거 그런 거 좀 얘기를 드리고 규칙적으로 좋아하는 가수 같은 분들이 있으면 이제 같이 모시고 가서 뭐 1년에 한 2번이라든가 그건 힘들어서 사실 잘 못 하시거든요. 이제 함께 가셔도 2시간씩 앉아 계셔야 되기 때문에 2-3시간 앉아 계셔야 되기 때문에 잘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가시고 싶을 때는 마치 소녀같이 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에 2번 정도는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일찍부터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은 아까 운동과 영양을 얘기를 했지만 수면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깊은 수면의 단계에서 안 좋은 단백질을 많이 없애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수면을 뭐 10시부터 한 6시까지 뭐 11시부터 6시 반까지 뭐 7시간, 8시간 주무시는 수면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고 가급적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밤에 자는 잠이라는 게 낮에 하는 활동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거예요. 이게 잠을 자건 아니면 뇌에 나쁜 거를 없애는 활동을 하건 이런 것들이 다 뇌로 가는 혈류가 유지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장에서 뇌로 잘 뿜어줄 수 있는 근육의 힘 이런 것들이 다 동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면 낮에 조금 힘들게 다니시고 먹는 거를 잘 챙겨 먹어서 체력이 너무 이제
다운이 안 되셨을 때는 잘 주무시고요. 또 조금 지쳐서 나가서 돌아다니시는 걸 조금 덜 하시면 좀 못 주무시고 어르신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 너무 지나치지 않게 햇볕을 보면서 활동하시는 거 꼭 챙기시고 적어도 한두 끼니 정도는 밥 위주로 해서 두 끼니 정도는 밥 위주로 식사를 하시면서 고르게 좀 드실 수 있게 노력하시는 거. 그게 안 되면 나가서 좀 외식 중에서 한식 여러 가지 나물이나 이런 거 있는 데를 잘 찾으셔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외식을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40대 이전의 기억력 저하는 조금 얘기가 달라요. 지금 조금 아까의 그 치매와 관련된 거에 기억력 저하는 치매이신 분들은 다 예전 기억은 말짱합니다. 그래서 20, 30대 옛날 아기 낳았을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신다고 남편들이 얘기하세요. 여성분들이 치매일 때 저 아기 기를 때로 가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기억은 다 남아 있고요. 최근 기억이 자꾸 없어져서 문제인데 그런 경우에 있어도 치매의 경우에 있어도 바로 지금 얘기한 거를 바로 잊어버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를 얘기해 드렸는데 그걸 자꾸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하고 여러 번 물어보신다면 그거는 치매라기보다는 치매의 아주 말기 단계는 자기 이름도 기억 안 하니까 못 하니까 그 정도의 단계가 아니라면 그거는 사실 내가 기억력 장애로 이상할까 봐 불안하거나 아이들이랑 아이솔레이션 되게 될 가능성 때문에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런 거랑 관련이 있지. 그런 바로바로 뭐를 계속 물어보시고 그러시는 건 사실은 불안증이지 치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요. 물론 치매가 있으셔도 불안, 우울이 같이 있으시니까 이제 뭐가 먼저냐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우울증이나 이런 게 있어서 집중력이 떨어질 때도 당연히 기억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는 보통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우울한 기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기분 이런 것이 있고 또 약을 쓰면 바로 좋아지니까요. 한 6주나 8주 되면 좋아지니까요. 체력의 이상에 의한 기억력 저하는 그거는 한 3, 4일 간격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운됐다가 좀 회복되는 기간이 한 3, 4일 걸린다는 거죠. 그 다음 또 언제 그랬냐고 멀쩡해지고요. 그 다음에 또 3, 4일 동안 뭐 무리하고 난 다음엔 3, 4일 동안 다운됐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체력 저하에 의한 거는 쇼텀으로 왔다 갔다 하고 우울증에 의한 거는 적어도 2주 이상은 돼야 되고요. 치매에 의한 거는 근본적으로 안 좋은데 점점 진행하는 게 특징이지 특별한 뭔가를 하지 않았는데 그게 확 좋아지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정상인처럼 왔다 갔다 하지는 않습니다. 40대 이전의 기억력 저하는 얘기가 달라서 전반적으로 번아웃이 1번 원인이죠. 일을 너무 많이 해갖고 계속 머리를 쓰거나 그 일을 많이 하는 것만 해도 좀 나아요. 일은 많이 하지만 그 다음에 일에서 벗어나는 시간에는 그냥 넉다운 된다. 이러면은 머리를 계속 잡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번아웃에 의한 기억력 저하는 자고 일어나면 좋아지는 게 특징이에요. 뭐 1시간 뭐 30분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조금 훨씬 낫다. 이런 게 특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번아웃을 해결하기 위해서 휴식을 늘리든지 체력을 올리든지 뭐 이런 거를 해야 되겠죠. 그 이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계속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런 경우요. 이런 경우는 오히려 꼭 해야 될 일을 할 때에는 기억력 저하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가만히 있는 시간, 누워 자려고 하는 시간, 쉬려고 하는 시간 이런 때에도 계속 머리에 근육과 혈관을 조이고 있기 때문에 쉬면 쉴수록 편안하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도 조금 더 몸이 찌뿌둥하고 불편하고 기억력이 좋아지지 않지 자고 일어나면 깨끗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기억력 저하는 이전에 어르신들의 기억력 저하는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재생이 안 되는 거. 기억이 등록은 됐지만 나오지 않는 거가 문제라면 건망증 같은 것들이요. 40대 이전에 스트레스에 의한 기억력 저하는 눈앞에 뭐가 보이는데도 걔를 보지 못하고 그다음에 뭐가 들었는데도 전혀 그거를 들었다는 생각이 안 드는 정도가 되는 게 스트레스에 의한 기억력 저하예요. 그러니까 등록이 안 되는 거죠. 리콜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의 대부분의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 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이렇게 점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 왜 깨끗한 도화지에 그림 그리는 거 하고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지우고 그림 그리려면 좀 더 힘든 거나 마찬가지로 이미 스트레스로 머릿속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는 훨씬 더 이런 기억을 넣거나 빼거나 하는 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증상이 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기억력 저하가 있는데 이분이 그거 말고 다른 피로도나 다른 근육 이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되면 그건 정신과적인 질환 또는 신경계 질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나 아니면은 주의력 결핍 장애 이런 것들은 사실 기억력이 저하될 수 있죠. 주의력이 떨어지니까요. 남들 10분에 할 거를 1시간씩 걸린다든가 이런 게 반복적으로 생기는 사람은 사실은 이 집중력 장애에 해당하는 ADHD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대사장애 문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이제 모든 게 느려지기 때문에 기억력도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그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나타나는 소견은 사실 아닙니다. 저희가 어르신들의 치매를 감별할 때 여러 가지 검사하는 것 중에 갑상선 기능 저하나 영양이 부족한가 또 뇌에 어떤 병변이 있나 하는 것들을 찾아보는 것 중에 하나이지 갑상선 기능 저하만으로 기억력만 심하게 저하된다거나 판단력이나 뭐 계산 능력 이렇게 떨어진다거나 이러기는 어려워요. 오히려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그러기 쉽지 저런 기질적인 질환은 그렇게까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별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 우선은 체력이 바닥났으면 쉬어야죠. 그런데 공기가 좋은 데 가서 쉬시면 사실은 산이나 이렇게 공기가 좋은 다른 쪽으로 도심이 아닌 쪽으로 가시면 공기가 좋으면 이제 몸이 혈관을 확 열고 공기를 빨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와 함께 혈액이 돌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빨라지면서 금방 기억력이나 체력을 되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있는 장소를 옮기는 거 그런 거가 하나의 방법이고 이런 번아웃에 의한 거는 해야 될 일이 내 체력이나 이런 거보다 좀 더 많기 때문에 자꾸 감정이 짜증이 나고 힘드는 거라서 이럴 때는 해야 될 일을 좀 줄였다가 한 1, 2개월 지나서 다시 일에 도전하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스트레스 요인 중에서 젊은이들의 스트레스 요인 중에서는 가장 큰 건 사실은 관계의 문제죠. 나랑 잘 맞지 않는 사람, 싫은데 해야 될 때. 이제 첫 번째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건 뭐 그렇지 뭐 하고 넘길 수 있는 사람들이면 스트레스 잘 안 받아요. 그러니까 수용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 첫 번째로는 쟤는 나랑 달라. 그리고 저런 면이 있는 애가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맞춰가는 과정을 가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계속 참지 말고 사실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럴 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이런 거를 말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근데 말하는 데 있어서 조금 격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제때제때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는 게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래도 타협이 안 되고 저래도 타협이 안 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자기의 감정을 그냥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가 마땅치 않으면. 적절한 거리를 두는 거 하고 가급적 충돌하지 않도록 약간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고 맞춰갈 수 있으면 맞춰가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나 말고 다른 사람하고도 이런 사람들은 관계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간격을 유지해도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온몸이 조이고 감정적으로 불편하고 편안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하기가 어려워. 그러면 첫 번째로는 사실은 예전 같으면 운동하라 그랬어요. 운동을 해서 빠르게 뛰거나 그러면은 혈액이 확확 돌면서 다 뚫어버리니까 운동을 하라 그랬는데 그걸 못할 때가 있죠. 시간이 적절치 않아서. 이럴 때는 사실은 쉬려고 하지 말고 피곤하고 어떻다고 쉬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잘하는 어떤 걸 하는 게 필요해요. 만약에 내가 이 일이 내가 하는 직업이요. 내가 하는 직업을 잘하는 편이고 조금만 쉬면 그냥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오히려 쉬는 것보다는 다시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쉬고 뭐 식사를 갔다 오고 다시 일을 하는 게 나아요. 집중하는 동안은 몸이 그냥 풀려버리니까요. 머리를 쉬는 거가 필요한 거지 몸이 쉬는 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런 스트레스 상황은. 그래서 우선은 자기가 일이나 이런 거가 싫어하지 않는 일이라면 잠깐만 쉬고 뭐 잠을 자려고 한다던가
누워서 생각을 정리하려고 한다든가 이러기보다는 다시 일을 차분차분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부는 종류의 그런 어떤 취미 활동하는 거가 이제 호흡을 통해서 감정이 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좋고, 세 번째로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는 게 필요하죠. 뭐 노래 듣는 게 필요하거나 이게 그게 앉아서 할 수 있는 정적인 거면 일할 때 좋겠고, 아니면은 나갈 수 있는 여행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피만 돌리면 되는 거니까, 피를 확확 돌게 만들면 이제 체력이 업이 되면서 그다음에 조금 정리가 되니까요. 감정이라는 게. 감정이 몸의 상태를 같이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몸이 힘든 거를 이 심적으로 좀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몸이 힘들고 지칠 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걸 잘 쳐내지 못하는 그런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것도 잘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울어서 압력을 좀 몸의 압력을 낮춰주는 게 한 방법이고, 또 같이 얘기할 사람이 있으면 이제 욕하면서 풀어내는 것도, 뒷담화하면서 풀어내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상대편이 물론 그걸 잘 받아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렇게 수다 떨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좀 적죠. 혼자 뭐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어쨌거나 어느 상황에서도 셀프 컨피던트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어느 한 길을 이렇게 파는 거, 어느 한 길을 파는 거에 익숙하고 그걸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은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잘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하는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금 어느 상황을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스트레스 상황을 조금 넘기면 그다음에 또 다시 정상적인 기억력으로 돌아오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out of sight, out of mind니까 다른 쪽으로 여행 가시는 거, 특히 공기가 좋은 쪽으로 가시는 거. 공기가 좋은 데는 사실은 이런 바다나 그 호수는 아닙니다. 바다는 이제 바람이 있어서 그래도 조금 낫긴 한데요. 호숫가는 공기가 이렇게 잠기는 곳이라서 사실은 공기가 좋은 곳은 아니에요. 습하고 무겁고. 그래서 산이나 아니면 바다 중에서 바람이 있는 곳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앞으로는 이런 게 생길 것 같아요. 그냥 좋은 공기 들어오게 만들어주고 이제 가고 싶은 곳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VR 세계가 생길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감정적으로 아주 안 좋을 때에는 감당하기가 조금 힘들 때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혼자 있는 것보다는 누군가랑 같이 얘기하고 다른 활동을 같이 하는 게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세대별로 기억력 저하의 원인이 조금 차이가 있다 하는 부분 얘기 드렸고요. 어르신 치매와 그리고 연세에 대한 체력 저하로 기억력 장애가 나타나는 거 말씀드렸고요. 젊은 분들은 번아웃이랑 스트레스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정직한 세상님은 여성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출산 이후에 기억력이 저하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맞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렇게 느끼는지 궁금합니다. 네, 출산 이후에 여성 호르몬 레벨이 훅 변하기 때문에 머리 다 빠지고 사실은 체력이 훅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출산 이후에 지속적으로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출산 이후에 일시적으로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는 거는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세계탐구 9098 님,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때문에 길이나 전화번호를 외울 일이 없어서 그런지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이런 디지털 건망증도 실제로 있나요? 그럴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아까 어르신들의 기억력 저하를 막기 위해서 지적인 활동을 하라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뭐 다이어리를 좀 쓴다든가 목표와 계획을 자꾸 짜고 거기에 맞춰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든가 이런 얘기 했는데, 저도 사실은 꽤 기억력이 좋은 편이었는데 전화번호는 다 못 외우는 것 같고요. 거의 가족 전화밖에는 못 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을 안 하면 좀 더 안 되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마치 이런 거나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차를 모는데 차를 매일매일 몰아줬던 길들은 차를 모는 거하고 처음 몰기 시작하는 차를 모는 거하고 기회가 다르잖아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라서 제 생각에 디지털 건망증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에비던스를 찾아보지 않아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가 얼마나 되어 있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럴 걸로 생각됩니다. 그레이님은 제가 요즘 제로콜라를 물처럼 마시고 있는데 운동할 때도 제로콜라 꼭 마시던데 하루에 많이 마시면 1.5리터,
2통 집에 들어갈 때 꼭 편의점에서 1+1로 2통씩 사가는데 제로 음료가 뇌를 망가뜨린다는데 사실일까요? 술 플러스 담배는 잃지 않았는데 이게 일탈인데 많이 안 좋을까요? 생각보다 이런 이 탄산음료는 안 좋은 정도가 강합니다. 물론 술, 담배 정도는 아니겠지만 저희가 이 달달한 음료수는 사실은 제로 칼로리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분명히 액상과당이나 뭐나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단 맛을 내려면. 그 성분들이 우리 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장기에 특히나 간이나 이런 대사를 담당하는 장기에 나쁠 거고 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걸로 생각합니다. 분명히 근거를 찾아보면 논문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강민구님 뵐게요.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다니고 있는 환자입니다. 02년생이신데요. 아침에 샤워했는데 오후에 샤워했냐고 물어보면 이야기를 못합니다. 긴가민가 합니다. 그리고 집중력에도 문제가 있는 듯합니다. 책도 5분 읽다가 맙니다. 회복 가능성이 있을까요? 자, 이제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제 아침에 샤워했는데 오후에 샤워했냐고 물어보면 이야기를 못하는 거는 그냥 순간적으로 별로 예측치 못했기 때문에 당황해서 그러는 경우가 있고요. 그걸 그닥 이렇게 대단치 않게 생각을 하면 잘 생각해 보면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제 원래 아침에 맨날 샤워하는 사람이면 쉽게 샤워했다 그러겠죠. 근데 어느 날은 했다가 어느 날은 안 했다가 그러면은 했나 안 했나 긴가민가 하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달리 생각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책을 5분 읽다가 맙니다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건 조금 얘기가 달라서 이 책이 내가 진짜 관심이 있는 책인가? 난 이걸 재밌게 읽었나? 아니면 난 이거 하기 싫은데 읽었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죠. 그리고 또 어느 때 내가 많이 지쳤는데 책을 읽으려고 노력하면 읽기 어렵고 졸게 되는 게 누구나 뭐 당연지사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항상 모든 책을 읽는데 관심이 있건 없건 5분 이상 어렵다. 그러면은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죠. 근데 이제 내가 좋아한 거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해. 그럼 좀 얘기가 다르신 거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제가 아까 얘기하다가 놓쳤는데 한 67세 되는 여성분이었는데요. 연희동에서 옥수동으로 이사를 오셨는데 이제 아무래도 아파트로 이사를 오셨으니까 단독주택에 사시다가 그러니까 주변 젊은 친구들이랑 같이 뭐 이웃사촌 이렇게 하시기가 어려웠겠죠? 그런데 그분이 점점 더 원래 자기 꾸미는 것도 잘하고 요리도 좋아하시는 분이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 자꾸 누워 계시고 그러셔서 주변 분들이 얘가 우울증인가 봐. 그러니까 적응장애에 해당하는 우울한 기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뇌 속에 뇌종양이 있었어요. 커다란 뇌종양이 있어서 그래서 그게 아마 이런 기억력, 감정 이런 거를 담당하는 곳도 누르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수술하시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는 그 02년생 분이 꼭 그렇다는 거는 아니지만 이제 감별을 하시고 우선은 조금 이런 경우 저런 경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단순히 모든 기억력 장애가 노인성 이런 것만은 아니고 치매 이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 이제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오시면 MRI는 꼭 찍죠. 네. 모라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식단도 뇌기능이나 기억력과 같은 것에 영향을 줄까요? 안 좋은 것만 먹으면 뇌가 빨리 노화된다는 등 그런 것처럼요. 당연히 그렇죠. 네. 식단이 생각보다 이제 저희가 리버서블 가역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차지해요. 왜냐하면 안 좋은 걸 먹으면 심장에서 뇌로 뿜을 그런 체력이 떨어지니까요. 그 안 좋은 거 먹은 거 대사하느라고요. 그래서 안 좋은 거 먹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좋은 음식, 뭐 가공식품, 첨가물 많은 거, 보존제 많은 거 이런 거 먹는 것이 영양이 모자라는 것보다 훨씬 나쁩니다. 아까 제가 도화지에 그림 그려 있는데 지우고 하는 거하고 그냥 그리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나쁠까요? 하는 거랑 비슷한 정도로 나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저희가 이제 지금 이 퍼블리시 하려고 준비 중인데 이제 어디 저널에 넣었는데 젊은 사람하고 연세 드신 분하고 어떤 걸 봤냐면 우울증 오는 거에 있어서 식사의 질하고 운동하고 뭐가 더 중요하니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걸
혼합해서. 그러니까 식사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는 사람, 식사도 질이 좋고 운동도 잘하는 사람, 그 사이에 둘 중에 하나를 잘하고 못하는 사람, 이걸 비교를 했다는 거죠. 젊은 층, 나이 드는 층. 그렇게 봤을 때 젊은 층은 다이어트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걸 먹느냐 안 먹느냐. 그러니까 뭐 젊은 층이 조금 음식 적게 먹었다고 해서 신체 활동이 있고 그럴 때 병이 잘 생기지는 않거든요. 근데 안 좋은 음식 먹는 건 영향이 있었어요. 크게. 운동보다 더 그게 셌단 말이죠. 근데 여자에 있어서 남자는 뭐 둘 다 잘하거나 둘 다 못하는 때만 영향이 있지 중간에 아무거나 잘하면 괜찮았어요. 젊은 사람들은.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다이어트 퀄리티가 이렇게 젊은 사람들 먹는 음식을 잘 못 드시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고 힘이 들어서요. 먹으면 더부룩하고 힘드니까 안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가 좀 적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운동을 잘 하느냐 안 하느냐, 신체 활동이 꽤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우울증, 감정적인 부분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우울증 또 감정 기복 이런 거는 체력의 이 기복이랑 관련이 있으면서 혈관 건강이랑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기억력에 보통 이제 지중해 식단 얘기를 하지만 고기나 생선이나 뭐 오일류 뭐 이런 거를 포함한 채소류 뭐 이런 거 고르게 드시는 거 적어도 한 2끼 정도는 고르게 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챙겨 먹는 끼니가 한 2끼는 제대로 돼야 된다는 거죠. 나머지 끼는 조금 가볍게 먹는다고 하더라도. 네. 그다음에 디드 KJ님인가요? 교수님, 뇌 호흡 중추 신경은 잠을 자면 약해지나요? 호흡 중추 신경이 어마어마하다던데 중추성 수면 무호흡 발생하면 호흡 중추가 멈추는 게 궁금합니다. 호흡 중추가 잠들 때 멈춰 죽는 일은 희박한가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몸에서 가장 중요한 두 장기가 호흡하는 곳하고 그 다음에 심장에서 띄워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호흡 중추는 숨은 가장 마지막에 죽을 때 떨어지는 곳이에요. 심장이 아니라 가장 마지막에 멈추는 게 호흡입니다. 그래서 중추성 수면 무호흡 발생이 된다면 그거는 저도 이제 이런 환자를 제가 주로 보는 거는 아니라서 아주 깊은 거는 잘 모르지만 멈추는 게 쉽사리 일어나지는 않죠. 몸은 죽어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막아주거나 아주 못 쉬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가급적 다시 사는 방향으로 회복되려고 해요. 그런데 중추성 수면 무호흡이 발생할 정도의 약물을 드셨거나 아니면 그럴 정도의 노인이신데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의 상태 이러면은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냥 보통 때는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통 사람이. 그래서 이 부분은 이비인후과에 이제 수면 무호흡을 보시는 선생님께 한번 또 물어보시면 더 좋은 답을 얻으실 것 같아요. 한의성님 뵙겠습니다. 지금 들어와서 언급하신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질문 드려요. 59년생 어머니신데 가끔씩 잊어버리시는데 그게 단순한 건망증인 건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걸 간단하게라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그 질문을 했을 때 뭘 기억을 잘 못하시고 뭐 물건을 어디다 두고 기억 못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항상 그러시지만 않으면 돼요. 그리고 항상 그러는데 점점 더 심해지네 이러면 조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약속이나 어저께 한 일 이런 거 잊어버리시는데 그거를 그때 누구랑 같이 몇 시쯤 했잖아 그랬더니 기억을 하신다면 그거는 치매 아니라 건망증이고 이제 체력이 바닥나서 그런 것이니까 뭐 며칠 간격으로 왔다 갔다 하시겠죠. 조금 기억력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 싶다가 또 어떤 날은 멀쩡한데 이렇게 되시는 게 건망증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더하기 빼기 뭐 돈 계산 이런 거에 문제가 없으시고 집 안 잊어버리시고 그리고 말이 지쳐서 조금 말이 기억이 안 나고 천천히 하실 때는 있지만 또 멀쩡할 때는 플루언트하게 그냥 말의 속도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건망증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치매와 관련해서도 과거에는 그냥 설문이나 이런 걸로 MRI 정도 봐서 뇌가 이제 좀 위축된 곳이 있었나 뭐 이런 걸 봤지만 지금은
베타 아밀로이드나 뭐 타우 단백 이런 것들 다 활성 보고 이제 이 뇌에 어디가 활성이 좀 떨어졌나 이런 것도 다 보고 그래 갖고요. 사실은 치매가 조금 의심되면 신경과 선생님들이 이미지 검사를 해서 훨씬 더 예전보다 정확도를 높여서 진단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잘 따져보셔서 조금 의심되면 병원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더블버블님은 글자 시대에서 영상 시대로 가면서 치매가 많이 늘었다던데 앞으로는 AI 시대가 자리 잡으면서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학 공부도 다 해주는 시대, 운전면허 공부도 필요 없는 시대인데 앞으로 올 인간의 인지 능력 저하에 어떤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나 심오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AI가 글쎄요. 인간이 AI가 들어오면 많은 부분 안에서 익숙하지 않아서 좀 못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AI를 100% 믿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른 방식으로 약간 파라노이드, 편집증적으로 AI를 감시하는 이런 어떤 체계가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간의 뇌 기능이나 이런 게 줄어드는 걸 막기 위해서 좀 더 즐겁고 이 액티브하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요? 요즘에 헬스케어 관련한 것들이 많이 발전하는 것처럼 그런 쪽으로 좀 더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가 들어와서 일부 떨어지는 기능은 분명히 있을 듯해서 이게 닥치는 대로 적응을 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미리 걱정하지 말고.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떤 아웃컴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배우고 새로운 걸 만들고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 배울 수 있으면 그런 중간 과정에 실패하면서도 또 아니면 성공하면서 배워나가면 훨씬 더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부닥쳐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은 사실 우리가 expect 한 거와는 영 다르게 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닥칠 것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부분 분명히 있겠지만 그 이외에 저희 영역을 좀 넘어간다면 발생하면 어떻게 이 해결책을 찾아가는 방향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이고 액티브하고 샤프해서 분명히 어떤 일이 발생해도 분명히 이쪽 저쪽 길을 잘 찾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히려 이제 그런 길은 잘 찾을 것 같은데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갈 것 같은 그런 사회가 될 거. 배려가 어떨까? 배려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모자라면 어떡하나? 이런 것들이 조금 걱정되기는 해요. 그래서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 고민하는 거를 좀 더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고민도 합니다. 네. 강민구 님의 이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보고 이제 정리할까 하고요. 우울한 건 모르겠지만 자꾸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주 피곤해하고 아침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리도 안 하고 있습니다. 신체 건강 에너지가 약화 또는 많이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 경우는 혼자서 극복하기 어려워 가정의학과에서 신체적인 건강에 도움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다니고 있는 서울대 분원은 운동 처방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신과적 질환, 집중력, 우울, 대인 기피에 도움되는 영양제가 있을까요? 약국에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약국마다 말씀들이 다르셔서 여쭤봅니다 하셨고요. 02년생 남성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어르신들이 치매나 기억력 장애 뭐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뇌 영양제라고 드시는 거에 있어서 치매가 확실한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쓰시는 게 좋겠지만 제가 뇌 영양제라는 걸 한번 먹어봤어요. 약국에서 사서 뭐 기억력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뭐 서울대에서 개발된 약이라든가 뭐 이런 거 먹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이제 혈압약이라는 건 혈관을 확장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고지혈증 약은
지방질을 혈관에서 좀 깨끗하게 해서 혈액이 흐르기 좋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흐르겠죠? 대사 속도가 빨라지게. 젊은 사람처럼 되게. 나이 들어서 혈관이 나빠졌지만 거기에 젊은 사람처럼 되게 혈관을 넓힐 수 있게 피가 잘 돌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것도 환자가 막 액티브하게 많이 움직이고 이미 혈액이 빠르게 도는데 그런 게 들어가면 환자가 헉헉 지쳐서 쓰러져요. 근데 제가 그런 영양제를 먹어보고 나서 한 생각이, 뇌 영양제 같은 거요. 이제 어르신들 드시는 건 안 먹어봤는데 이렇게 건강보조식품처럼 나온 건 먹어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신경을 좀 더 빠르게 가게 하는 거는 혈관보다 훨씬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강민구님처럼 그런 분이 집중력, 뇌 영양제 이런 거 드시면 오히려 더 처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 것 때문에 체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젊기 때문에. 그래서 강민구님한테 가장 지금 필요한 거는 일하는 데 있어서 너무 긴장도가 높아질 수 있는 정도로 예민하게 너무 이렇게 빠르게 일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거, 과도하게 집중해서 일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릴렉스 하시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근력 운동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움직이지 않고 긴 시간 일하기 힘들다. 만약에 그냥 나 유산소 할 시간이 조금 있어. 그럼 뛰시는 게 좋겠고요. 뛰면 잠시만 뛰어도 혈액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니까 뭐 5배 정도 빠르게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근력 운동, 상체 근력 운동이 제일입니다. 그냥 그게 순간적으로 근육에 힘을 확 줘서 피가 휙 돌게 만들기 때문에 조금 집중력이나 우울한감, 힘이 없는 것 같아. 이런 거를 좋게 하기에 좋아요. 저희가 비만 치료할 때 환자들한테 유산소 하라 그러고 근력하라 그러고 이러면 난 근력이 훨씬 좋아요 하시는 비만한 남성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근력을 하면 그 순간 딱 근육을 통해서 피를 촥 올려버리니까 그게 빨리 오는 거죠. 유산소보다. 땀나는 것도 싫고. 그래서 환자분은 우선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하던 그 버릇으로 환자분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선은 근력 운동을 조금 시작하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일하고 오셨거나 학교 다녀오셔서 지쳤을 때도 바로 누워서 휴대폰 이런 거 하시기보다는 식사를 하시고 잠깐 10분 앉았다가 그냥 나갔다 들어오신다든가 이거가 그냥 내가 해야 되는 매일의 일과라든가 이틀에 한 번 해야 되는 일과라든가 이런 걸로 그냥 스케줄에 넣으세요. 꼭 해야 되는 학교 가는 거, 꼭 해야 되는 출근하는 것처럼. 그럼 그 다음에는 조금 나아져요. 다녀만 오면 조금 나아져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도 조금 일찍 일어나게 되고 끌려가는 일이 조금 덜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어지고 이런 끌려가는 것처럼 지내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는 그 하나의 방법이 저녁 식사하시고 그냥 나갔다 들어오시는 거예요. 나갔다 들어오시지 못하면 이 아령 들고 조금 걷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근력을 조금 쓰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양제나 이런 것보다 훨씬 빠르게 작동할 것 같고요. 영양제는요. 만약에 어떤 영양소가 부족해서 내가 뭐 집중력이 떨어지고 뭐 기억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영양 그 요소가 만약에 내가 부족한 영양소가 10분의 1 정도 이하로 떨어져야만 증상이 나타날 뚱말뚱합니다. 그거 적어도 잘 몰라요. 뭐 비타민 D 낮으면 어쩌네 저쩌네 해도 비타민 D가 한 자릿수로 나와도 걔랑 집중력이랑 아주 직결되지를 않아요. 우울한 감각도 직결되지 않습니다. 걔 좀 모자라도 모르고 지낼 수도 있어요. 아주 크리티컬한 거 말고는 그렇습니다. 그 크리티컬한 게 비타민 B12랑 엽산인데 걔는 아주 많이 모자라야지 그러는 거지. 비타민 B12는 5년 이상 비축해 놓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모자라기가 어려운 것들이에요. 채소 같은 거 안 드시면 엽산은 좀 모자랄 수 있겠죠. 그래도 3 이하로 나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영양소나 영양제로 아마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으니까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우울하고 집중력 떨어지는데 젊은 남자 02년생이니까 젊으신 분이시죠. 젊은 남자는 운동도 제대로 안 하고
다이어트 퀄리티도 나쁘고 그러니까 뭐 인스턴트 음식, 가공식품, 뭐 피자, 햄버거, 파스타 뭐 이런 소화 안 되는 이런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 운동도 안 하는 사람에 비해서 둘 다 잘하는 사람이 의미 있게 좋았지 중간에 둘 중에 하나라도 하는 사람은 아주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안 하는 것만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운동도 전혀 안 하고 안 좋은 음식도 먹고 이런 것만 안 하시면 사실은 환자분이 올라오는데 약간의 근력 운동만 하시면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게 훨씬 더 빨라요. 환자분한테 실제적으로 작동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